네,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내려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해외 순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저녁 9시 반 정도에 싱가포르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도대체 뭐 참메이로를 타고 갈 것이냐, 뭐 에어 차이나 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비행기 석대가 평양에서 떴는데 시간차대로 떴고 굉장히 무슨 영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국에 에어 차이나를 탔고 내린 걸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인민복을 입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인민복을 입고 갔네요. 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인민복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뭐 양복, 개량 양복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양복을 입었었는데 이번에 보이는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는 김정은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대외적인 모습을 행보를 보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서 북한 특유의 어떤 옷차림을 가지고 당당히 대외적인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민의 보다 더 공고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민복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대내용으로 선전선동에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민복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상징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대외 강대국을 만나게 되면은 마오도 그렇고요. 해보면은 그런 쪽으로 인민복을 입고 이제 미국의 수장을 만나게 됐죠. 예. 그런 모습을 같이 재현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으로서 일단 그들이 말하는 미제국주의였죠. 예. 그래서 정상 간의 만남을 이제 역사적 순간을 그렇게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어떤 그런 포석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행보를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서방국이랑 만나게 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먼 곳까지 간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보니까 곧 이제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싱가포르 총리와 하는 회담의 그 의미는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익이 되긴 한 모습 보기보다 사실 싱가포르 총리, 싱가포르 측에서 이 주최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도 그냥 장소만 대접하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을 테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 사적인 이벤트를 주최국으로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테고 경제 진작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리센룽 총리도 이런 차제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또 트럼프 내일 만나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들 주선하면서 나름 그 입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을 빼놓고 나서는 거의 만난 사람이 없었죠. 뭐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로드맨 정도가 유명한 인물로 자주 만났던 인물, 외국의 인물 정도면 그 정도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와서 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외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많이 좀 신기했던 부분이 북한의 철통 경호단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도 지금 네팔의 경호 인력까지 다 온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그 철통 경호단은 판문점 회담 때 소독약까지 뿌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경호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핵심 정보 중에 하나가 건강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체에 관한 정보. 그래도 이게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체크를 사실은 다 수집해서 가게 되거든요. 머리털 하나 갖는 대단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담배, 술, 여러 가지 식성과 여러 가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혈액, 그래서 뭐 체변이나 여러 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독약뿐만 아니라 나후에 뭐 이번에 들어올 때 이제 화장실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대로 외부에 노출 안 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다. 보안 조치가 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면
굉장히 세 개의 담판이 열릴 예정인데 지금도 물밑 작업이 굉장히 실무진에선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독 회담을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1분 정도만 만나보면 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 재미난 게 지난주에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핵심으로는 사실 비핵화. 사실은 비핵화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을 포기시키는 게 이번에 핵심적인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 이벤트가 아니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뭐 오래 끌 수도 있다, 이번이 시작이다 등등의 이야기들 뭐 해서 정말 이번에 정상회담이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 대단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G7 기자회견 끝나서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확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고 나갈 수도 있다. 1분만 보면 진정성 알 수 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CVID다. 핵 포기가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대단히 압박감 있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전까지 과정 속에서 먼저 한 번은 취소를 했었죠. 하거나 다시금 이걸 재개하는 상황 속에 되면서 이것을 전략적인 상황 관리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대단히 많이 해서 일단 이까지 끌고 오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 상황들은 대단히 다시금 압박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정말로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지금까지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야 될 두 사람에게 전략적인 이제 협상이 벌어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통해서 이제는 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압박하는 시점에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몰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걸 보면서 어쨌든 흥정은 참 잘하는 사람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우리 그 청와대 당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수험생 입장으로 저도 안보학자로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지난주와 또 주초와 이 지금까지 또 다른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협상 전략 차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회담 이후에 확대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북한 측도 배석자가 있을 테고 미국 측도 배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폼페이오와 그다음에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이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오늘 같이 일행이 공개가 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성과 김영철. 그렇게 그 배석자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이 배석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소하고 핵심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분들로 보면 미국으로도 체제 보장 문제가 있고 핵 포기의 문제가 있고 또한 경제 개발 문제가 있고 제재 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경제 발전이나 경제 개발이나 이쪽에 하려고는 박봉주 내각 총주정대로 와서 이 북한 쪽에서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봉주 내각 총리한테 빠져 있거든요. 물론 미국 제도 머누신 같은 제재의 핵심이었던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핵심적인 논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야말로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에 늘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분들 비핵화의 방법과 체제 보장의 문제 이것이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될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이 안 돼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